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앞서 제가 대한민국의 2022년 첫 A매치 상대죠, 아이슬란드 축구대표팀의 성공 이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아이슬란드 축구가 위기에 처해 있고 성범죄 의혹 쇼크가 아이슬란드 축구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2016과 러시아 월드컵에서 잇따라 본선에 진출했던 아이슬란드 대표팀, 유로 2020에서는 아쉽게도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요. 최강팀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를 2대0으로 꺾으면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었던 güneş 감독의 터키와 한 조에 속하면서 아쉽게 조 3위로 밀려난 결과였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선전을 했던 아이슬란드 축구의 위상은 지금 끝도 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결과는 아이슬란드 축구의 현재 위기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조편성은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독일을 제외하면 아이슬란드하고 견줄만한 팀은 유로 2020 본선에 나갔었던 북마케도니아 정도밖에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아이슬란드의 경기력은 처참했고요. 결국 지역 예선 10경기 가운데 피파 랭킹 191위, 최악체라고 할 수 있는 리히텐슈타인에게만 2승을 거뒀고 나머지 시합에서는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로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5위로 말이죠. 결국 2018년 2월 무려 18위까지 치솟았던 아이슬란드의 피파 랭킹은 오늘 현재 62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이슬란드 대표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아이슬란드 축구 선수들의 성범죄 파문, 그리고 이 사건이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67골에 52개의 도움, 토트넘, 스완지, 에버턴 등에서 10년 넘게 활약해온 아이슬란드 최고의 축구 스타 길피 시그루드손이죠. 지난 7월 그의 체포 소식이 들렸을 때 정말 많은 축구 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이 워낙 뜻밖이었기 때문인데요. 맨체스터 지역 경찰이 지난해 7월 16일 시그루드손을 자택을 급습해 긴급 체포한 이유는 바로 아동 성폭행 혐의입니다. 그 뒤 에버튼은 시그루드손의 선수 자격을 정지시켰고요. 시그루드손은 올 시즌 선수 등록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 어떤 흔적도 남기질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석으로 풀려난 시그루드손은 구단에서 마련해준 안가에 기거하면서 현지 경찰의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그루드손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무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성범죄와 관련된 아이슬란드 축구계의 충격적인 사안,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난 사안은 아직 없습니다만 스타 선수들이 성폭행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장과 협회 이사진이 거의 대부분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아이슬란드 축구협회 이사진은 여성 비율을 크게 높였고요. 공석이 된 협회장 자리에도 역대 처음으로 여성 회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새롭게 회장 자리에 오른 반다 시구르 게이르스도티르 회장은 현역 시절 세계적으로 드물게 여자 축구와 여자 농구 대표 선수를 동시에 역임을 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축구협회장이 된 뒤에 별도의 조사단을 꾸린 상태입니다. 아이슬란드 축구협회 임원진을 한 큐에 날려버린, 그리고 연루된 선수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아이슬란드 사회가 축구대표팀의 등을 돌리게 된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5월 한 인스타그램 포스팅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디 애슬레틱이 달리아라는 가명으로 보도한 34살의 아이슬란드 여성이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은 5월 9일 새벽 6시인데요. 이렇게 시작되는 이 글은 당시에는 아무런 이슈도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인 8월 13일 레이캬비크 비시르라는 신문의 아이슬란드 교사협회 소속의 한나 비오르 비리 알름스 도티르라는 컬럼니스트가 이 포스팅을 소개하는 장문의 폭로 컬럼을 게재하게 되죠. 이 컬럼은 포스팅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로 취재해서 폭로했는데요. 하나같이 충격적인 내용들이었고요. 그제서야 이 사건은 본격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2명 중 1명은 나중에 당시 국가대표팀 주장이었던 아론 군나루손으로 밝혀지는데요. 군나루손은 10월부터 대표팀 명단에 제외가 되고 있는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적극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2주일 뒤 토르힐더 아르나르스도티르라는 25살 여성이 우리로 치면 KBS에 해당하는 국영방송 RU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게 되죠.
이 인터뷰에서 트루일러는 두 여성 모두 부상을 입었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6개월째 아무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축구협회장도 이 일을 알고 있었다고 폭로를 하죠. 이러한 공개 미투에 아이슬란드 축구협회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즉각적으로 부인에 나섰어요. 협회장이 직접 그런 적이 없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A매치 원정도 따라다닐 정도로 열정적인 축구팬인 대통령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었죠. 결국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구드니 베르그송 회장은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피해자 측은 당시 이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사회 해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이사진 거의 대부분은 물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 사건의 가해자가 국가대표팀 주전 스트라이커인 콜베인 시그도르손인 걸로 밝혀지게 됩니다. 유로 2016 16강 잉글랜드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아이슬란드 축구 역사상 A매치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바로 그 레전드 선수죠. 시그도르손은 2018년에 다시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고 합의를 제안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성폭행 희생자를 돕는 비정부기구인 스티가모트에 2,500만 원 정도의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시그도르손의 제안 그리고 축구협회의 중재 시도를 모두 거부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그도르손의 소속팀인 스웨덴 클럽 예테보리 그를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서포터들은 계약서를 찢어버려라 주장을 했고요. 아이슬란드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중 13만 명 정도가 수도인 레이캬비크에 살아요.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수도에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레이캬비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잡, 쓰리잡을 띱니다. 일거리는 다양한데 사람 수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한 명 건너면 아는 수준일 정도로 좁은 사회라고 해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이름이 예로부터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것도 이런 사회적인 특성하고 무관치 않아 보이죠. 저렇게만 불러도 누군지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박신의 아들 누구 있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시내에 나갔을 때 아는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다고 해요. 저도 2017년 아이슬란드 친구를 만나러 레이캬비크에 가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머문 적이 있는데요. 시내가 정말 굉장히 좁더라고요. 친구랑 길을 좀 걷다 보면 아는 사람을 꼭 만납니다. 언젠가는 어떤 아저씨랑 마주쳐가지고 한참 서서 얘기를 나누더니 저한테 인사를 시켜주길래 누군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 아이슬란드 축구협회장을 맡았던 분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길게 늘어놓은 이유는 이 작은 나라가 21세기 들어서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보육이라든지 자긍심, 단합력, 고치 같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축구가 이제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되면서 축구 선수들도 더불어 대중적인 사랑을 크게 받게 되고 또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어 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기가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아이슬란드 축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만큼 여파가 크다는 거죠. 단순히 가해자 몇 명을 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 지수 랭킹에서 수년째 1위를 지켜오던 이 나라에서 그것도 사회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인물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축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대사건이었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축구대표팀 그리고 선수들은 여러 나라에서와 같은 거대한 셀럽, 슈퍼스타, 범접하지 못할 영웅의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로 2016 8강 신화를 이끌었던 치과 의사 감독님 기억하시죠? 매번 A매치가 열릴 때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루틴으로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건 바로 매경기 킥오프 3시간을 앞두고 경기장 근처 펍에서 팬들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 말이죠. 그리고 팬들이 오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선발 라인업을 먼저 보여주고요. 변수를 설명하고요. 팬들 의견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선수들에게만 보여주는 분석 영상도 따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해서 서너 명 정도만 모였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수백 명씩 모이는 거대한 하나의 이벤트가 됐다고 하죠. 이런 나라에서 한마디로 친근한 영웅, 롤모델인 축구 선수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연달아서 벌어지니까 대표팀의 인기가 급전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에 열린 아르메니아와의 월드컵 예선전에서 코로나 제한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소 관중인 1697명만 입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대 서포터즈인 톨파는 A매치 킥오프 뒤 12분간 침묵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아이슬란드 축구협회는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미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진행형이고 새로운 집행부는 선수단과 팬들 양쪽의 비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10월 A매치 명단 발표를 앞두고 벌어진 여러 진풍경 대표적입니다. 당시 아이슬란드 축구협회는 8월 폭로 컬럼의 필자인 비리 알름스 도티르와 성폭행 피해자 돕기 재단 관계자를 불러서 명단을 미리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컬럼니스트 비리 알름스 도티르는 협회 여성 임원 3명과 내 친구 이렇게 여성 5명이 만났다.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그런데 대화 말미에 대표팀 명단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이름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묻더라. 지목은 거부했지만 누군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협회의 이러한 절차 과정을 모두 비난을 했고요. 당시 명단에서는 시그도르손과 군나르손이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된 주장 군나르손 선수는 여자든 남자든 살면서 사람을 폭행하는 자체가 없다 라면서 새로운 회장이 선수 선발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노를 했고요. 신임 회장은 감독이 알아서 뽑은 명단이다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일인 건 사실이죠. 대표팀 명단을 축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외부인한테 검토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이미 축구를 넘어선 약간 정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번리에서 활약 중인 구드문드손도 축구협회 부상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뛸 수 없다면 합류하지 않겠다며 본인이 합류를 거부한 걸로 나중에 알려져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디컬 페미니스트 단체까지 가세를 했어요. 가해자를 편드는 것은 2차 가해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본 대표팀 서포터스 클럽의 드러머 북치는 담당 조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대표팀이 남기는 레거시는 영원하겠지만 오염되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아이슬란드 사회에 축구대표팀이 줬던 희망의 메시지, 모든 이들의 자랑이자 아이들의 롤모델이었던 시절과는 당분간 안녕을 고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 대표팀이 역대급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리고 이걸 계기로 과연 아이슬란드 축구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앞으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